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번에 존스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존스법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존스법이란 192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 내의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망해서 심지어는 미국이 필요한 군함조차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 조선소들에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존스법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바로 이 존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충남급 호위함 이번함인 경북함이 진수했는데요. 이 경북함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K오션 플랜트에서 건조한 함선으로 원래 계획보다는 몇 달 늦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무사히 진수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SK오션 플랜트에서 건조하는 3번함과 4번함도 무사히 건조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군함을 처음 건조해보는 회사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던 회사가 만드는 군함도 불과 한두 달 차이로 시간 안에 건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은 갈수록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컨스텔레이션급은 유럽 회사가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도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업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막장 회사도 이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호주 공군의 E-7A와 그리고 보잉이 개발 중인 MQ-28 고스트베드 무인기가 통합작전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호주 공군의 E-7과 그리고 보잉의 MQ-28 고스트 배드 무인기 2대,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기체 한 대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기경보기가 무인기를 활용해서 조기경보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시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요즘 갈수록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전을 하면서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에 E-7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취소한 미국에서도 그 도입 취소의 이유 중에 하나로 든 게 바로 갈수록 높아지는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내놓은 대응책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조기경보기를 보호하는 건데요. 이게 좋은 게 기존의 조기경보기가 미상의 목표를 포착하면 유인기를 보내서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굳이 유인기를 보내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무인기를 보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조기경보기의 생존성을 얼마나 높여줄지는 저도 의문인 게 기존에도 전장 위험도가 높아지면 유인 전투기 한 개 편대를 동원해서 조기경보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인 전투기를 조기경보기 보호에 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조기경보기의 생존성을 높여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유인 전투기로 하던 임무를 무인 전투기로 대체했을 뿐 이게 조기경보기의 생존성을 높여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보잉이 왜 굳이 호주 공군의 E-7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결론은 보잉이 호주 공군의 기체를 가지고 이번 시험을 한 이유는 호주 공군의 E-7만이 유일하게 CAC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통제하는 게 호주 공군의 E-7에서 가능했다고 해서 우리 공군의 E-737에서도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과연 링크 16을 기반으로 하는 E-7이 링크 K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공군의 KF-21과 얼마나 합동교전 능력을 보여주느냐입니다. 결론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미 해군이 많이 사용하는 합동교전 능력은 이미 기존부터 전투기와 조기경보기에서는 일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능입니다. 결론은 조기경보기가 전투기의 탐지 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에 있는 목표를 포착하면 전투기에서 목표를 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경보기의 지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그 미사일을 조기경보기가 유도하는 합동교전은 해군보다 공군이 더 일찍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도입한 미국의 E-737과 우리의 KF-21이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잉은 무인기와의 멈티 능력을 과시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E-7을 판매하려면 E-7과 우리 KF-21의 합동교전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가능해야지 우리 KF-21이 공중발사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활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기로 한 LSAM-2에 이어서 LSAM-3도 나오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 과거에 우리는 이번에 개발하기 시작한 사드급인 LSAM-2를 개발한 다음에는 SM-3급 요격 미사일인 LSAM-3의 개발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LSAM-3의 개발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LSAM-2를 개발하고는 그 다음으로 계획하는 건 바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주로 KF-21 전투기나 무인기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거리에서 KF-21이나 무인기에 탑재된 소형 레이더로 포착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상의 레이더들은 지평선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탄도미사일이 상승을 한 다음에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기경보기에서 상승 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을 하고 KF-21이나 무인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도입할 조기경보기는 우리 KF-21과의 합동교전 능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예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체가 아닌 그냥 새롭게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주겠다는 회사와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계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주게 되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우리 KF-21의 링크-K와의 합동교전 능력 구현도 더 쉬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조기경보기 4차 입찰의 시에라 네바다의 참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나라 공군이 원하는 조기경보기인 E-7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보잉과의 가격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E-7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2차 사업에서 이번에 3차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4차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입찰에 시에라 네바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의 4차 입찰을 위해서 최근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번 달인 6월 30일까지 각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바로 사업 설명회에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던 미국의 보잉,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합작하는 L3 해리스 말고도 새롭게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가 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E-4B를 개발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E-4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하늘을 나르는 펜타곤이라고 해서 핵전쟁 시 미국의 지휘부가 탑승을 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공중지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지휘기가 도입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공중지휘기로 사용되는 747 기체의 기령이 무려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E-4를 도입하기로 했고 새로운 E-4를 개발하는 회사로 바로 이 시에라 네바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시에라 네바다가 E-4로 개조하기로 한 기체가 바로 우리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B747 여객기라고 하죠. 보통 여객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어느 정도 운용이 되어서 그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가 가격이 더 비싼데요. 그래서 시에라 네바다도 새로운 기체가 아닌 우리 대한항공에서 운용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를 도입해서 E-4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에라 네바다는 바로 미국의 새로운 E-4를 개발하기로 한 회사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 조기경보기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어떤 식의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서 납품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다만 분명한 건 E-4라는 건 아주 고도의 네트워크 능력을 가진 기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당장 다른 회사들의 제안을 보면 미국의 보잉은 영국 공군과 미국 공군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던 E-7 조기경보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하기는 힘든 기체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는 자신들의 조기경보기인 글로벌 아이에 우리나라 공군의 ROC를 충족하기 위해서 약간의 개량을 한 기체를 제안하고 있고 L3 해리스사는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에 이스라엘 회사의 레이더를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브나 L3 해리스는 우리의 요구에 좀 더 유동적으로 기체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적용이나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웨덴 사브사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이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을 입증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는 보잉의 E-7을 빼고는 우리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데 이 기체들도 지금 우리 군이 책정한 3조 900억 안에
세대에 조기경보기를 납품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에라 네바다가 새롭게 참여하고 있고, 확실한 건 이 회사는 미국의 이포 공중지휘기를 개발하는 회사인 만큼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4의 회사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참고로 이번 4차 입찰은 기존 3차 입찰 때와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유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 방사청이 3차 입찰에서 가격 때문에 유찰되었는데 4차 입찰도 같은 가격으로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이 우선 추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마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셉은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취소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사업인데요.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미국 공군에서 E7을 도입하기로 해서 우리 공군도 미국 공군과 같이 FMS로 E7을 도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공군의 도입 일정에 맞추어서 E7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서둘러야 했지만 지금은 미국 공군이 E7의 도입을 취소해서 미국 공군의 E7 도입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어져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입찰도 굳이 꼭 낙찰자가 나와야 할 필요성도 없어졌기에 굳이 예산을 급하게 증액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입찰은 기존 예산 그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빨리 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자를 정하고 급하게 조기경보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하는 건 바로 이번에는 조기경보기에 우리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충분히 통합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와의 멈티도 가능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투기나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기가 유도할 수 있는 합동교전 능력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한 2737 조기경보기는 링크 16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추적 능력은 입증했지만 적의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동교전에 의한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 제한되고 있는 조기경보기들은 전부 다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이 있고 이미 사브의 글로벌 아이는 합동교전 능력까지 증명된 기체이고 미 공군도 이미 조기경보기를 활용한 합동교전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는 조기경보기에 의한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과 그리고 지금은 조기경보기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서 조기경보기와 합동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도입할 조기경보기는 분명히 기능들이 있는지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건데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오래전에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언급한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목표에 어떻게 유도할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무인기나 KF-21 같은 전투기에서 발사는 되지만 문제는 무인기나 전투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낙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해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걸 조기경보기가 해주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사업에서 조기경보기의 합동교전 능력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굳이 조기경보기가 아니라고 해도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에서 스웨덴 사브사와 협력해서 조기경보 능력을 가진 무인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이건 아예 유인 조기경보기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도입하는 조기경보기의 합동교전 능력이 필요하냐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미 공군은 조기경보기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기경보 능력이 있는 무인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이상은 이 조기경보기가 미래 전장에서도 사용되려면 무조건 합동교전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존스법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존스법은 미국에서 1920년에 제정된 법률안으로 미국의 항구와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안인데요. 그런데 이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조선소들은 해외 조선소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국 내에서 필요한 선박만을 건조하는 것에 만족을 했고, 그러면서 경쟁력은 상실했고, 기술도 낙후되어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업은 지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중국에게도 많이 밀려서, 중국이 대량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내 조선소들의 낙후성과 건조 능력으로 인해서, 미 해군이 건조해주길 원하는 군함조차도 건조를 못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상원에서는 공화당인 마이클 리 의원이, 그리고 하원에서는 톰 맥클리톡 의원이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내에서 다니는 선박을 굳이 미국 내에서 건조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되면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도 건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에게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자국 내에서의 투자를 늘리는 것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조선업에 관해서도 미국이 필요한 함선을 해외에서 건조해서 도입하기보다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려내서 미국 내에서 미국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히 HD 현대에게는 크나큰 호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오션은 현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지금은 오스탈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오스탈사의 인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스탈사의 본사가 있는 호주의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화의 정책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HD 현대는 한화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현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고, 현대가 원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현대에게는 아주 큰 호재인 것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화에게는 좀 미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번 법안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현 트럼프 정권의 정책 기조와는 틀리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결론은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함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한화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결론은 미국의 조선업이 망한 건 극복할 수 없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용해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정책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군함과 각종 선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존스법의 폐지가 아니라고 해도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화의 미국 투자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결론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뿐이고, 미국이 필요한 함선을 전부 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뿐입니다. 결코 유럽이나 일본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도 어차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선업이 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함선을 건조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조선업 운용 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한 미국에 우리가 진출해서 굳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줄 필요도, 투자를 늘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굳이 존스법 폐지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해 줄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결론은 지금 미국의 상태는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지 않으면 조만간 중국에게 해군력이 따라잡힐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기경보기 사업에 새롭게 미국의 이포 공중통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시에라 네바다라는 회사가 참여했다는 이야기와 미국에서 존스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알아야 하는 건 우리는 앞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고,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기의 합동교전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시에라 네바다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의 조기경보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